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 조직의 위법 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만 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활성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 광고 전화 차단 시스템을 운영, 3100구간에 달하는 불법 광고 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 금융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불법사 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 조세 전문 시민감사관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 감사를 통해 44억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 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 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 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사업용으로 입주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분양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자 등록만 내고 분양받은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투자 목적으로 사용, 투자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실제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업체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현장 조사를 통해 다수 발견됐다. 도는 감사 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 예고 후 44억 원을 추징해 도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 설명회를 통해 감사 방향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숙련된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 대상을 적출했으며 현장 조사에 동행해 쟁점 사항에 대해 직접 판단하는 등 감사 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다음은 2차 코로나 위험 인식 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민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절반 정도 회복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회복 점수가 낮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30대 연령이 코로나19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2,5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7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경기도민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은 기획조사로 2달여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일상생활, 인식 변화 등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51.8점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상 회복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200만 원 미만 집단의 회복 점수는 47.6점으로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53.6점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일상 회복 점수는 38.0으로 일자리가 보장됐거나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일상 회복 점수 56.9점과 대비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평균 7.14점으로 부정적 영향이 컸다. 성별로는 여성이 7.24점으로 남성 7.04점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7.40점, 40대 7.18점 순이었다. 5점 척도로 실시한 코로나19 감염 위험 인식 조사에서는 지난 5월 1차 조사보다 감염 가능성이나 심각성 면에서 모두 낮아졌다. 1차 조사 때는 감염 가능성이 3.79, 감염 심각성은 4.98점이었지만 2차 때는 가능성은 2, 74, 심각성은 3.84점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53.9%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응답했다. 방역당국의 권고 행위 실천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항상 실천한다는 응답이 88.4%로 가장 높았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가 66.1%, 30초 이상 손 씻기가 62.0%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 때는 마스크 착용이 84.9%, 옷소매 가리기 69.6%, 손 씻기가 59%였다. 반면 2m 거리두기는 25.5%, 외출 자체는 30.1%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마스크 쓰기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응답자들은 한국은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썼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다는 의견에 87.4%가 동의했다. 그러나 집을 빼고 어제 하루 본인과 상대방 모두 마스크 없이 만난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4.2명으로 1차 조사의 3.8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 주간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했거나
만난 장소로는 술과 음식이 있는 밀폐 밀집 공간이 46.7%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16.1%, 임용시설이 11.0%로 뒤를 이었다. 주변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안이 49.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분노, 혐오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85.3%가 읽어본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실시한 전 국민조사 결과 89.5%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읽지 않는 이유로는 지나치게 자주 온다가 7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역본부나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인다가 56.0%, 유익하다 63.7%, 신뢰한다 72.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의를 기울인다 79.3%, 유익하다 77.4%보다 낮아진 수치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의 고용, 일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각국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전략을 다하듯 고용과 일상 회복 등 사회적 삶을 위험에서 막고 치료할 사회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은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일부 방역 수칙은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경기도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처럼 취약 노동자들이 개개인의 삶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아프면 섬에서 살 쉬기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경기도민 대상 3차, 의료진 대상 2차 등 후속 조사를 계속하고 최종 종합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는 한국리서치의뢰에 진행됐으며 표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